뭐 찍고 있는 거야? 대표님, 저도 대표님처럼 슈퍼개미가 되고 싶습니다. 슈퍼개미가 그렇게 뭐 쉽게 되나?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슈퍼개미 될 수 있는 방법 시원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신문을 잘 읽으면 슈퍼개미 될 수 있어. 신문 이렇게. 요즘 사람들 바쁜데 어떻게 신문 다 읽고 있습니까? 그냥 종목 하나 시원하게 찍어주십시오. 찍어달라고? 이 신문으로 찍어줄게. 이렇게 머리를 확 찍어줄게. 그러니까 그럼 이 신문으로 찍으면 아마 이게 신문의 내용이 머릿속에 쏙 들어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 그래도 하나 찍어주십시오. 내가 종목을 찍어주는 것보다는 내가 신문의 기사를 찍어줄게. 그럼 이제 신문의 기사를 좋은 거를 잘 골라서 앞으로 찍어줄 테니까 그걸 한번 공부하는 보는 게 어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하브가 선별한 오늘의 뉴스를 소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2020년 11월 18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뉴스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경기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이 예상되면서 가치주 장세가 도래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면서 에이징 테크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기사 내용을 살펴볼게요.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연일 전고점을 갱신하면서 최근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가치주 및 경기 민감주의 증권사들의 추천이 몰리고 있다고 해요.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형 가치주를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언택트 관련주의 가치평가가 부담으로 작용을 하여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소재 등 전통적인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코로나19 재확산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유통, 소매 등 경기 민감주도 강세를 띈다고 합니다. 김지윤 대신증권연구원은 최근 소재, 금융업종의 호실적에 따른 가치주 장세와 인터넷 기업 실적 하향 조정에 따른 성장주의 약세 흐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최근 가치주의 실적 개선과 더불어 나타나고 있는 시장 금리, 특히 실질 금리의 상승은 가치주 강세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다라고 언급을 하였는데요. 고배당 성향이 강한 가치주의 경우 연말 배당을 노리는 자금 유입까지 기대해 봤을 때 당분간 가치주의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가치주 장세의 수혜를 받는 대형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형 가치주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 SK텔레콤, IS동서 등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기사를 살펴볼게요. 국제 선물 시장에서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최근 기후가 급변해 작황이 타격을 받은 데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운송 등 공급 차질이 생긴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UN 세계 식량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세계가 코로나19만큼 심각한 기압 팬데믹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러한 경고가 일부 가능성을 나타내는 징조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일 미국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콩 근원물 선물은 2016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 콩, 밀, 옥수수는 지난 6개월간 가격 상승폭이 20에서 30% 육박했다고 해요. UN 식량농업기구가 집계하는 가격 지수도 2년여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국제곡물위원회는 지난 2개월간 세계 총 곡물 생산량 전망치를 총 400만 톤 하향 조정했는데요.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에서 옥수수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근 기후온난화 여파로 각국에서 예상치 못했던 산불, 가뭄, 태양 등이 곳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계 식량 수입 및 수출 1위인 미국은 무려 전국의 43%나 그런 땅이 가뭄을 겪었다고 해요. 식량 수입 2위국인 중국에선 쌀 생량의 70%를 차지하는 양쯔강 유역에 약 2달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일대 농경주가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곡물 시장 타격도 크다고 해요.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어 수확철을 앞둔 지역에 이전처럼 외부에서 계절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요. 물류도 큰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방역 조치로 무역항에서 처리하는 항만, 물동 속도가 느려졌고 운송비는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식량 물류망이 망가진 탓에 세계 한쪽에선 식량이 썩어갈 때 다른 쪽은 굶주리기 쉬운 상황이 됐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곡물 가격 상승은 한동안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곡물가 폭등에 따른 수혜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농업 관련주로 농우바이오, 남해화학, 효성 OMB 조비, 대동업 등이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를 살펴볼게요. 2020년 혁신성장 포럼에서 주재 발표를 맡은 국립환경대 총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령화 문제를 복지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에이징 테크 산업을 키우면 고령화를 위협이 아닌 새로운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가 있는데요. 에이징 테크를 활용한 성장 방정식을 만들어냅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에이징 테크란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술 모두를 통칭하는 말인데요. 최근 구글과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 기업들이 AI를 활용한 에이징 테크 산업에 뛰어들고 많은 스타트업들도 빠르게 늘어나면서 에이징 테크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노후를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보내기보다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집에서 보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에이징 테크 산업이 앞으로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이징 테크 산업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령화가 매우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에 12.3%, 2030년 16.5%, 2050년에 무려 21.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른데요.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인 사회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후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6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환경대 총장은 고령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고령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제품에 대한 구매력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에이징 테크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에이징 테크 사례도 소개가 됐는데요. 몸이 불편한 노인이 용변을 보기 편하도록 엉덩이 받침대로 위아래로 자동으로 움직이는 병기가 소개되기도 했고요. 노인분들이 대화 보조 로봇과 대화를 하는 사례도 소개되었다고 해요.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도 힘겨워하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에이징 테크 도구들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에이징 테크 산업 성장에 따른 관련 수혜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실버 산업 관련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 세오 메디칼, 메디프론 등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뉴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신문을 통해서 단기 또는 장기적인 소재를 근거로 좋은 투자처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뉴스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